자, 다음으로 이제 그 온도라고 하는 그런 것과 온도계, 즉 온도는 우리 열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그 표시해 둔 걸 바로 이제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타내는 기계를 온도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열의 흐름을 정량화시켜서 나타낸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온도 또는 이제 온도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열류에 대한 그 개념으로서 또 뜨거운 곳에서부터 찬 곳으로 이동하는 그 열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분명히 선형적으로 또는 그, 그 비선형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과연 어떠한 것이 또는 이제 무엇이 이동을 해서 과연 그렇게 그 온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즉 따뜻해진다, 즉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만들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고전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칼로릭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칼로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칼로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어떤 그 것들이 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가운 데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뭐 이 칼로릭이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그냥 단지 열의 흐름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이 틀렸다는 그런 그 뜻은 아니고, 과거엔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온도의 높아짐 또는 온도의 낮아짐과 관련된 부분들은 히트라고 하는 이 관심 대상 물질이 바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도계는 우리가 뭐 디지털 온도계도 있고 아날로그식 온도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온도계는 뭐 예를 들어 액체로 된 것, 뭐 고체로 된 것, 그다음에 가스의 압력 또는 가스의 부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디지털화 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온도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이제 난방 장치에서 보면 디지털로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도체의 전기 저항을 갖고도 이렇게 온도계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보다 더 뜨거운 것, 바로 예를 들면 용광로라든지 또는 뭐 마그마라고 그러나요? 용암이라든지 용광로, 이거 철을 녹였을 때 용광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화산 분출에 했던 용암이라든지 또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어떻게 과연 될 것이냐? 온도는 바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바로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대하는 온도계들은 우리가 많이 주변에 접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들에 대한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색깔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은 결국 그 빛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빛도 이 다른 말로 우리가 색깔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컬러이죠. 컬러라고 해서 뜨거운 물체, 즉 우리가 뭐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 색 온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색 온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빛을 이용해서, 즉 일반적으로는 적외선 센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빛을 이용해서, 즉 적외선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갖고 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외선을 쪼여서 적외선을 뭐 예를 들어 용광로다 그러면 용광로에 실제로 적외선을 쪼여서
거기서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빛을 읽어서 원래의 색깔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즉 이거를 뭐 좀 어려운 얘기로 적색적으로 이동했는지, 적색적으로 이동을 했는지, 또는 뭐 그 자색적으로 이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온도가 높다 낮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용광로의 또는 용암의 또는 태양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색을 갖고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그 열을 가지고 있는 그 물체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인덕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덕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인덕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냄비를 온도를 높였을 때, 우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온도를 올렸을 때 빨간색 빛은 나지 않지만 만져보게 되면 뭐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런 것처럼 온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되지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하얀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뭐 따뜻한 것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아닌 분홍색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은 우리 적외선 카메라를 갖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그 형태들을 구분하는 걸 이제 적외선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색 온도라고 하는, 즉 색깔을 갖고 온도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액체라든지 고체, 기체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우리가 측정 범위를 넘는 그런 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칼날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우선 불이 어는 온도는 예를 들어 0도씨에서 물이 한다, 100도씨에서 물이 보일링 한다 라고 이렇게 끓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이 0도씨에서 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물은 이렇게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물은 몇 도씨에서 얼까요? 자, 4도씨에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자, 얼음으로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시작한다. 그래서 물이 실제로 물이 전체적으로 어는 부분들은 0도씨가 되어야지 얼고, 물이 약 4도씨 정도 되면 얼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요 표면에서부터 점점점, 요 표면에서부터 점점 이 얼음 상태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고, 0도씨일 때 거의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어는 점이 이제 4도씨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3중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끓는 점이라든지 어는 점, 녹는 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삼중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물의 기체인 상태의 밀도하고 액체인 상태의 밀도하고 고체인 상태의 밀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느 점, 즉 고체로 전환되는, 얼음은 고체니까 고체의 물의 밀도가 되는 그 온도가 바로 4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4도씨 정도가 되면 바로 고체인 얼음의 밀도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물은 4도씨에서부터 얼기 시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열도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도 뭐 따뜻하다, 그 뜨겁다, 뭐 이런 거를 뭐 차갑다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도 바로 에너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것과 같이 마치 우리가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진 매개 물질이 우리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는 뭐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끈으로 매달아서 돌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이다는 것이죠. 열. 그래서 열도 바로 운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도 에너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줄이 1칼로리는 약 4.1 줄이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측정을 실험적으로 해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우리가 그 가장 우리 열 물리학을 다룬 데 있어서 열 역학을 다룬 데 있어서 열의 흐름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히트 플로우가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뭐냐면 거의 외부로 되어 있는 고립계인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립계인 경우, 즉 밖으로 이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 중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립계인 경우에 대해서 열 흐름이 멈춰져 있을 때는 과연 그 상태들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하나 살펴보게 되면 1번이 그 3번 온도가 되었을 때 열 흐름이 멈춘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번이 2번 온도가 되었을 때 열 흐름은 없어진다. 그리고 2번이 3번 온도가 되었을 때 없어진다. 또는 모든 벽돌이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열 흐름이 없어진다. 인 것이죠.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4번이 되는데, 자, 이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느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열역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이 문제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열 흐름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기도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열 흐름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 자, 히트 플로우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히트 플로우가 일어나서 만약에 안정된 상태, 즉 히트 플로우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는 히트 플로우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히트 플로우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온도가 아닌 또 다른 4번 또 다른 온도인 경우가 된 경우에 바로 이 열 흐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앞서 이 보기 문제처럼 1번이 3번이 온도가 됐을 때 열 흐름이 없다, 또는 1번이 2번 온도가 됐을 때, 또는 2번이 3번 온도가 됐을 때 열 흐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즉 이 4번 온도가 되었을 때 열 흐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분명히 명확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1번보다는 분명히 온도가 낮을 것이고요. 그리고 3번보다는 분명히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또 이 4번은 온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게 3번일 수도 있고 3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온도, 즉 그 또 다른 온도인 어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벽돌이 이 4번의 온도가 2번의 온도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을 수 있으니까 이 4번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1번과 즉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그 중간 온도가 모두 되었을 때 열 흐름이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온도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열의 단위는, 자, 열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칼로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열의 단위를 얘기를 하고, 또는 각각 어떤 매질이라면 바로, 자, 비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이 그 열 흐름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템퍼리처 온도이지요. 이 온도는, 자, 세 가지 온도 스케일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온도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온도 스케일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다 들었었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 화씨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F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독일 과학자입니다. 페르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독일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 그 제한이 되어 있던 그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까지 이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온도의 종류는 그 단위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F 화씨 온도인 경우에 대해서는 물이 32도 F에서 얼고, 그다음에 212도 F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정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셀시우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가 되겠죠. 섭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섭씨 온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온도의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시우스의 그 온도 스케일은 바로 도시로 나타내고 물의 어는 점을 0도시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0도시고 끓는 점을 100도시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둔 게 바로 도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켈빈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K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켈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자 이름을 딴 부분이 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 온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가스에서 실제로 그 실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켈빈이 어떤 분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즉 어떤 모든 이 구성, 우리가 전자기학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원자들이 그 여러 가지 뭉쳐져서 여러 가지 합쳐져서 분자를 만들죠. 이 분자는 어떤 물질의 구성
이 단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온도, 즉 움직이지 않는 온도를 절대 온도 K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0도로 이렇게, K가 아니라 0도입니다. 0도로, 절대 0도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장 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즉 안정 상태인 그라운드, 걸 기저 상태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가장 작은 분자가 있을 온도를 0도로 두고 보다 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찰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바닥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비볐을 때 가만히 있는 경우하고 마찰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열이 발생을 하지 않지만 손을 이렇게 비비는 행위를 하다 보면 점점 이걸 각각의 분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바닥 두 개를 붙여 있을 때는 이제 절대 0도이다. 그리고 이 손바닥을 하나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비게 되면 서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자가 가만히 있으면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열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절대 온도의 스케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온도를 한 플러상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온도와 그다음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이렇게 한 스케일로, 한 플러스다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분자의 움직임이 없는, 즉 아까 우리 손바닥을 가만히 붙여 있을 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다가 손을 비비기 시작하면서 비비기 시작하면서 서로 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온도, 즉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에 대한 값인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켈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즉 분자를 가만히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절대 온도가 바로 0도인데, 이게 화씨로 나타내면 다시 섭씨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273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273도로 낮출 수 있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즉 우리가 가장 낮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해야만 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한다는 그런 개념이 온도를 높인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물론 이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액화산소라든지 프로판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프로판 통에 보면 액체로 되어 있죠. 액화 액화 프로판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스 자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즉 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그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프로판 가스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압력을 가해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실험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